배울 건 이제 가전체 문학의 또 대표적인 공방전이에요. 공방전. 공방전. 가전체 문학이 뭐냐면 사물을 의인화해가지고 서사적인 내용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잖아. 평가가 들어가. 평가. 사물에 대한 평가. 근데 이게 소설하고 아주 유사하다고. 근데 아직까지는 소설의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한 거야. 약간 전기문적 성격인 일대기적 구성을 가지고 있어. 일대기적 구성. 사물을 의인화하고 있다. 여기에 지금 공방전은 엽전을 의인화한 거야. 자, 공방전이 엽전을 의인화하는데 공방이 뭐냐면 공, 방. 이해됐어? 공이라는 건 둥글고 안에는 네모네. 이게 원래 있잖아. 천원지방이라 그래서 옛날 우리 조상들의 우주가 아니야. 우주가. 하늘은 둥글고 땅은 평평하고 그거를 다 집약해서 만든 게 엽전이란 말이에요. 엽전. 엽전. 이게 엽전이잖아. 지금 공방이. 그거를 사람이라고 해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조상 얘기부터 나와. 조상. 태어난 게 아니라 공방이 태어나기까지 그 전에 아버지, 그 조상, 그 얘기 내력까지 다 나온단 말이야. 이거는 전기문지. 소설에 그런 거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소설보다는 조금 수준이 떨어지는 문학이고 가전체 문학이라고 부른다. 가전할 때 이 가전은 거짓이라는 뜻이야. 알았니? 거짓이란 말은 요거하고 유사하지, 그지? 의인화시켰다는 거지. 자, 그럼 공방전 내용 들어가기 전에 이 가전체 문학의 특징을 잠깐 알아볼게. 이 가전체 문학은 대부분 풍자야, 풍자. 여기서 엽전은 돈이고 돈을 탐하는 현실 세태에 대해서 풍자하고 있는 거야. 돈이면 다 돼. 여기 중간에 나오는 내용도 나오지만 돈이면 관직도 사고요. 죄도 면하고요. 알았니? 높은 벼슬에 올라가고요. 이런 것들이 전부 풍자적이고 그 다음에 우의적. 자, 사실은 현실을 얘기하고 싶은데 돈, 공방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돌려 말한 거지. 돌려 말한 거기 때문에 우의적, 비유적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 일단 공방전 가전체는 이렇고요. 중심 소재는 엽전이에요. 엽전. 엽전인데 다른 말로 뭐라고? 공방. 겉은 둥글고 안에는 네모난 엽전을 말하고 있다. 그럼 엽전은 재물이고요. 재물에 대한 경계가 조심해라. 너무 탐하지 마라. 문제 생긴다. 이런 게 경계거든. 그게 주제란 말이야. 주제. 재물에 대한 경계.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거 정리하고 바로 본문 들어갈게요. 의인화됐지. 의인화. 엽전을 의인화했다. 예를 들면 의인화한 거 다른 작품 해줄게. 술을 의인화한 건 국선생전. 또 하나는 국순전이라고 있어. 얘네들은 둘 다 술을 의인화한 거야. 그 다음에 지팡이를 의인화한 거 있어. 지팡이. 이거 정시자전이라고 그래. 똑같아. 그냥 사물을 의인화한 거야. 그 다음에 죽부인전이라고 있어. 죽부인전. 이건 뭔데? 우리 여름에 더울 때 끌어안고 자는 대나무로 만든 거 있잖아. 걔를 의인화해 갖고 해놓은 거 있고, 현부전? 뭐 아무튼 그 거북이를 의인한 것도 있어. 제목은 잘 생각 안 나니까 일단 요 정도는 알고 있으면 국순전, 국선생전, 정시자전, 죽부인전. 자, 그러면 여기 엽전을 의인한 공방전 한번 보도록 할게. 자, 공방의 자는 자 옛날 사람들은 이름이 여러 개 있어. 태명도 있고요. 어릴 때 부르던 이름. 그러니까 어릴 때 부르던 이름을 자라 그래. 그러니까 이게 편하게 부른 거야, 친구끼리. 관지는 뭐냐면 관지할 때 지자는 이거 동사 만드는 거거든. 한자에서 단어 만들 때 갈지자인데 이게 붙으면 동사가 되는 거야. 앞에 관자는 뚫다. 맞잖아. 엽전 뚫렸잖아. 그래서 친구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야 관지야라고 불렀어. 관지. 그의 선조는 거봐. 아까 선생님이잖아. 어디서 태어났다 죽었다가 아니라 조상 때부터 얘기 나온다니까.
수양산에 은거하면서 동굴에서 살았어. 자, 동굴에서 살았으면 뭘까? 너네 생각해봐. 엽전은 쇠로 만들었잖아. 그럼 동굴에 묻혀 있었다는 게 뭐야? 철광석이겠지 뭐. 동굴에서 일찍이 세상에 나왔지만 사람들이 그 쓰임을 몰라갖고 안 썼단 말이야. 옛날에는 동전이 화폐가 아니었잖아. 그 전에 뭐였지? 뭐 현물이 화폐고 조개 껍데기 화폐였잖아. 그러니까 그때는 이 돈, 쇠의 기능이나 어떤 특성을 몰라가지고 화폐로 쓰지 못했다고. 자, 그 다음에 비로소 이제 드디어 황제 때 조금씩 좀 쓰이긴 했어. 성질이 강경해. 딱딱하지 쇠가. 세상 일에 매우 단련되지 못했다. 자, 이거는 강직한 성품이라고 얘기한 거고, 그래서 유연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안 썼어. 황제가 관상을 보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자, 공방의 조상을 살폈더니 관상 보는 사람이 자세히 본 다음에 천천히 말해. 산야에 들판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치로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게 본질이고 특성이야. 근데 만약에 임금님이 쇠를 녹이는 용광로를 갈고 닦으면 그 자질은 점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용광로를 녹여가지고 틀에다가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면 얘 계속 쓸 수 있지. 변형. 아무 때나 쓸 수 있잖아. 가지고 다닐 수도 있고요. 잘 변형이 안 되고요. 그러니까 화폐로서의 가치가 있다. 저 상태는 쓸 수가 없다. 용광로에 녹여가지고 잘 틀에 넣어서 잘 만들면 그때는 쓸모가 있다라고 관상 보는 사람이 얘기했어. 그랬더니 임금이란 사람을 사용할 수 있는 그릇이 되도록 만드는 자리. 그러니까 임금이 용광로에 녹여가지고 틀에다 돈을 만들었겠지. 임금의 완고한 구리하고 함께. 뭐라 그래 이거를? 구리하고 새니까 뭐야? 황동이지 황동. 약간 물은 새잖아, 그렇지? 버리지 마십시오라고 했다. 이로부터 세상에 나타났다. 세상에 나타나게 되었다 뭐야? 이제 쓰이게 됐어 화폐로. 공방의 사람됨은 그대로 겉은 둥글고 가운데는 네모네. 자, 이게 바로 겉은 둥글둥글한데 가운데는 뭐가 나 있어. 뭐가 나 있다는 게 뭐야? 까칠해. 알았니? 자, 세상의 변화에 잘 대응했다. 둥글둥글 원만한 성격. 창기파랑과 조약돌이지, 그지? 원만한 성격. 그러니까 여기 공방전은 원만한 성격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하고의 교류가 원만했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자기를 쓰게 만들려고 잘 타협했다 그런 얘기야. 공방은 한나라의 벼슬 홍려경, 선생님 잘 모르겠는데요. 뭘로 돼? 경자가 신하야 그냥. 높은 신하 홍려경이 되었다. 그럼 높은 관직에까지 올라갔단 말이지. 사람이면 관직에 올라가는데 돈이면 뭐야? 그만큼 중요한 데 쓰였다 그런 얘기지. 당시에 오나라 임금인 비가 교만하고 참남하여 권력을 마음대로 행사했어. 참남하다는 얘기는 지 맘대로 막 했다는 얘기지. 전행이지. 오나라 임금 비가 막 썼어. 공방은 비를 도왔대. 악인을 도왔다면 얘도 악행이지요. 그러니까 오나라 임금 비가 나쁜 일 할 때 돈 갖고 나쁜 일 할 때 협조했다는 얘기니까 돈으로서 나쁜 일에 참여했다. 그리고 이익을 취했다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까 나왔던 풍자, 비판, 대상에 대해서 풍자가 비판하는데, 자, 공방은 이렇게 나쁜 놈을 도와가지고 이익을 취한 또 나쁜 놈이다. 알았니? 호재 때 잘 몰라도 돼요. 이 호나라 황제 호재. 아까는 비가 나왔지만 그냥 그대로 하면 돼. 이거 안 물어보니까 걱정하지 마. 나라가 텅 비고 창고가 텅 비게 됐어. 이거 뭐야? 재정이 고갈된 거지, 그지? 호재가 이를 걱정하니까 공방을 북민후로 삼았어. 이것도 잘 모르겠는데 후가 뭐야? 제후잖아, 제후. 제후면 귀족 아니야. 경은 신하고요. 이해됐어? 그러면 홍려경이다 그러면 뭐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도 되고, 부민후다 그러면 백성을 부유하게 만드는 제후. 우리가 공작, 후작, 남작, 자작, 이게 제후거든. 공작이 제일 높은 거고 자작이 제일 낮은 귀호. 이게 보통 그거 하잖아. 그 영국 왕실에 가면 제후로 봉하잖아. 그게 이제
제후가 바로 그거야. 공작, 후작, 자작, 남작. 출세했어? 네, 전부 다. 홍료경에서 제후가 됐단 말이야. 자, 염철승, 염 뭔데요? 소금, 철, 쇠, 이것도 벼슬이지요. 자, 그러면 소금과 쇠는 옛날에 화폐였잖아요. 염철승과 근과 함께 조정에 있었는데, 요 근이라는 게 너네 혹시 옛날 그 무슨 역사책, 세계사책 보면 우리나라에도 있었지만 이렇게 기역자로 꺾어진 무슨 쇠처럼 생긴 화폐가 있었는데 몰라? 나중에 봐봐. 이게 꺾어졌어. 쇠로 만든 거. 근과 함께 조정에 있었는데 조정에서 그러면 화폐를 썼다는 얘기지. 근이 항상 공방을 가형이라고 불렀어. 자기보다 더 훌륭하다고 가형이라고 불렀어. 그리고 이름을 부르지 않고 존대했단 말이야. 공방은 성질이 탐욕스럽고 염치가 없고요. 국가재산을 총괄하면 이런 애가 어떻게 돼? 자모의 경중을 저울질하기를 좋아했다. 자, 선생님 봐봐. 자모. 자, 모가 엄마고요. 자는 아들이잖아. 이게 원금이고 이게 이자야. 그러니까 이런 거 다 돈을 누가 빌려갔어. 나라에서 빌려줬어. 그러면 원금이 얼마야? 이자는 얼마야? 각자같이 다 받았다는 얘기야. 이거 경중을 무겁고 가벼운 거를 저울질하기 좋아했다. 그러니까 셈이 아주 밝아가지고 이자 다 따지고 이런 거 다 잘했단 말이야. 공방은 국가를 이롭게 하는 것에는 도자기와 철을 주저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자, 당시에 과거에는 도자기 만들고 철을 주저하고 이런 것들이 국가를 이롭게 만든다고 생각했어. 근데 공방 생각은 뭐냐면 그거 말고 백성들과 함께 조그만 이익을 다투고 물가를 올리고 내리고 곡식을 천대하고, 그러면 이거는 농업을 천대하는 거야. 공방은 돈이잖아. 공방이 곡식을 천대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뭘까요? 당연히 물건을 만들고 매매하는 상업이 돼야 되겠지. 여기에는 반드시 돈이 결부돼야 되잖아.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그래서 곡식, 농업을 천대하고 화폐를 귀중하게 여겼다. 그래야 백성들이 근본을 버리고, 농업을 버리고 농사 짓는 걸 버리고 끝을 쫓도록 하고, 끝을 쫓았대. 끝까지 막 이익이 되고 부자가 되고 이런 거 농사 짓는 것을 방해했다. 결국 공방이 중요한 자리에 맡으면서 즉 중요한 자리라는 건 사람들이 돈을 빼놓고 뭐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삶의 근본이었던 농업이 쇠퇴하고 상업이 잘 되게 이렇게 만드는 사회를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뭐로 가는 거야? 물질주의 사회로 바뀐 거지. 그래서 결국 공방 때문에 사회가 이렇게 농업을 버리고 상업에만 하다 보니까 농업이 위축되고 근본이 위축되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지.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은 뭐냐면 아까 했던 거 다시 한번 복수해볼까? 사물을 의인화했다. 여기서는 사물을 의인화했다는 건 엽전, 공방을 의인화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 사물을 의인화해갖고 사물의 조상 때부터 있었던 내력부터 해가지고 있었던 일, 공방의 일 이런 걸 다 하는 게 다 비판이야. 비판적으로 가고 있는 거지. 그리고 방식은 우의적이고, 우의적이란 말은 풍자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가전체 문학의 특징인 전기적 구성.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인데 더 확대돼서 조상 때부터 얘기 나온다. 맞죠? 그래서 생애가 뭐야? 원래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인데 조금 확대돼서 조상 때부터 해서 태어난 것까지 얘기하고 있다. 이게 생애를 이야기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이런 사물을 의인화하는 가전체, 전기 형식으로 했다는 거 가전체, 직접적이 아니라 우의적, 우회적, 간접적, 그 다음에 내용은 비판적, 풍자적. 까먹지 마세요, 하나니.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는데 두 가지 여기 빠졌어. 뭐가 빠졌냐면 마지막에 있잖아. 사관에 사관이 뭔지 알지? 그 역사책 기술하는 사관의 평가가 나온다. 마지막에 당연히 부정적 평가가 나오겠지. 요 사관의 평가는
임춘이라는 지은이 공방전을 지은 사람의 작가의식이야. 작가의식. 작가가 공방이라는 엽전을 본 재물을 탐하는 시대, 이거에 대한 생각을 누구의 입을 통해서? 사관의 입을 통해서 맨 마지막에 기술하고 있다. 까먹지 마세요. 알았니?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전체 문학은 결국 뭐로 이어진다? 전으로 이어진다. 전이 뭔데? 전이 뭐야? 소설이지 뭐야. 전이라는 게 가전체, 그 다음에 이게 후기 소설로 이어지는 거야. 공방전, 그 다음에 소설, 뭐 홍길동전, 뭐 그 다음에 이제 소설이 되겠지, 그지? 그런 식으로 해서 이어지는 게 가전체 문학의 문학사적 의의라고 보면 된다. 자, 여기 가전체 문학의 대표적인 예 공방전이야.